제13강 온돌의 세계적인 가치 한국인의 삶을 대한 지혜 세계 남방 문화의 독창적 자산 온돌 한민족의 삶과 지혜가 응축된 남방 문화의 정수 그 따뜻함을 세계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겨울은 꽤 길고 매섭죠? 이러한 기후 환경 속에서 우리 선조들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난방 시스템인 온돌 렌투를 발명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 왔답니다. 온돌은 단순히 방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 장치를 넘어 한국인의 좌식 생활 문화를 형성하고 한옥에는 전통 주거, 공간의 핵심 요소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으며 나아가 현대 건축의 난방 방식에도 큰 영감을 주는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이에요. 기본 13강에서는 먼저 온돌이 무엇인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선사시대의 원시적인 난방 방식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볼 거예요. 또한 고대 로마의 하이포코스트나 중국의 캉, 일본의 이로리처럼 세계 여러 지역의 전통적인 난방 시스템과 우리의 온돌을 비교, 분석하면서 온돌만이 가진 뛰어난 기술적인 특성과 깊은 문화적인 가치를 다각도로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독창적인 발명품인 온돌이 지닌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확인하고 2018년에 자랑스럽게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우리 온돌 문화의 세계사적인 의미와 현대적인 의의를 함께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인의 삶을 따뜻하게 데워온 지혜의 산물 온돌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13.1점 온돌 렌투이란 무엇일까? 정의, 과학적 원리, 그리고 핵심 구성 요소 파헤치기. 온돌과 구들, 그 이름의 비밀과 중요성. 온돌은 부엌 아궁에서 불을 피우면 구들장이라고 불리는 넓고 얇은 돌판을 뜨겁게 데우고 이 뜨거워진 구들장이 방출하는 열로 방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만든 우리나라 고유의 난방 방식을 말해요. 불은 온돌의 핵심 구조인 고래 연기 통로. 고래도 고래 사이에 둑, 구들장 등을 통틀어 이른 용어로 온돌과 구들은 근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답니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특히 겨울이 몹시 추운 지역에서는 난방시설이 정말 필수적이겠죠? 온돌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이른 시기부터 활용된 매우 선진적이고 과학적인 난방 시스템 중 하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온돌의 과학 열의 전도, 복사, 대류를 마스터하다. 온돌 난방은 열이 전달되는 세 가지 방식, 즉 전도 전다오, 복사 부사, 그리고 대류도의 레오 현상을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활용한답니다. 전도 아궁이에서 활활 타오르는 물의 열기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고래와 구들장으로 전달된 거예요. 복사 이렇게 뜨겁게 달궈진 구들장에서 방출되는 따뜻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방 전체를 골고루 훈훈하게 만들어주죠. 이건 직접적인 열 전달 방식이라서 실내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아주 쾌적한 난방 효과를 낸답니다. 대류되어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대류 현상을 통해 방 안의 온도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줘요. 창에서 많이 사용하는 벽난로는 벽면이나 난로 바로 앞에 특정 공간만 아주 뜨겁게 만든 방식인데 반해 온돌은 방바닥 전체에서 비교적 낮은 온도의 열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면, 방열 방식이라는 점에서 아주 독창적인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온돌의 구조, 어떻게 생겼을까? 핵심 구성 요소 살펴보기. 아궁이 부두막 연료주로 나무를 태워서 뜨거운 열기를 만들어낸 장소예요. 보통 부엌 바닥보다 낮게 설치되어서 밥을 짓는 취사 공간과 방을 데우는 난방열, 공급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았죠. 부엄이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방바닥 밑에 고래로 잘 빨려 들어가도록 하는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해요. 고래 호다와 아궁이에서 만들어진 뜨거운 연기와 열기가 방바닥 밑을 구불구불 지나가는 길이에요. 마치 고래등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도 있고 줄지어 있는 모양의 줄고래나 특별한 규칙 없이 놓인 어튼 고래 등 그 형태도 아주 다양하답니다. 구들장은 도시의 이 뜨거운 고래 위에 덮는 얇고 넓은 돌판이에요. 이 구들장이 열을 오랫동안 저장했다가 서서히 방출하면서 방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거죠. 개자리 고래가 끝나는 부분이나 방, 가장자리의 연기가 잠시 머무다가 빠져나가도록 일부러 깊게 파놓은 고랑 같은 공간이에요. 불길이 방 전체로 골고루 퍼지도록 돕고 연기가 아궁이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며 타고 남은 재가 쌓이는 공간이 이거하답니다. 연도 옌다오 방바닥 밑을 지나온 연기가 최종적으로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통로예요. 굴뚝 연기를 건물 밖으로 완전히 배출하는 시설이죠. 13.2점 한민족 난방 문화의 역사 온돌, 그 기원과 발전 과정 추적. 온돌은 아주 먼 옛날 선사시대의 단순한 화덕에서 그 아이디어가 시작되어 삼국시대에 이르러 그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이후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인의 보편적인 난방 방식을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며 끊임없이 발전해왔답니다. 선사시대 초기 철기시대 난방의 시작, 불씨를 지켜라. 가장 이른 시기의 난방 시설은 동굴이나 움집 가운데에 피워놓았던 화덕로, 로이였을 거예요. 이건 방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 기능뿐만 아니라 음식을 익히는 취사,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조명의 역할까지 한꺼번에 했죠. 마치 현대인들이 캠핑 가서 모닥불 피우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청동기 시대에 이르면 난방을 위한 화덕과 음식을 만들기 위한 부뚜막이 점차 분리된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곳 초기 철기 시대 유적에서는 방 한쪽 부분만 불길을 돌려서 데우는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쪽구들 부분 온돌이 발견되기도 한답니다. 삼국시대 온돌의 기틀 마련, 따뜻한 방의 탄생. 삼국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현재 우리가 아는 것과 비슷한 방바닥 밑에 연기 통로고래가 있는 구들,
즉 온돌의 기본적인 구조가 등장한 것으로 보여요. 고구려 중국의 역사책인 구당서조 당슈 동이전 고구려 편에는 겨울철에는 모두 긴 고래장갱, 장坑을 만들어 그 밑에 불을 떼서 따뜻하게 한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서 당시 고구려 사람들이 온돌을 널리 사용했음을 알 수 있죠. 황해도 안악 3호분 4세기 무덤 벽화에는 아궁이와 굴뚝이 있는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건 당시 일반 백성들의 민가에서도 온돌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랍니다. 백제 삼국유사 기편남부여조에는 백제 왕이 왕사른 절에 가서 불전에 예를 드릴 때 특정 돌 위에서 부처님을 바라보고 절을 하면 그 돌이 저절로 따뜻해졌다는 신기한 기록이 있어요. 일부 학자들은 이걸 온돌과 관련된 설화로 해석하기도 한답니다. 실제로 부여 부소산성 안의 강당터 같은 건물터에서는 구들과 부뚜막 시설이 발견되어서 백제에서도 온돌이 사용되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죠. 신라 중국 역사책인 신당서신 당슈 동의전 신라편에는 겨울에는 방 안에 부뚜막을 만들어 사용하고 여름에는 음식을 얼음 위에 놓았다가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경주 안압지에서는 아궁이에 바람을 불어넣는 도구였던 풍로펑루가 출토되어서 신라에서도 온돌을 사용했다는 간접적인 증거로 제시되기도 한답니다. 고려시대 온돌의 발전과 확산, 따뜻함이 퍼져나가다 고려시대에는 온돌이 더욱 발전해서 점차 일반 백성들에게도 보편화되기 시작했어요. 1123년에 송나라 사신이었던 서긍이라는 사람이 쓴 고려도 경가어리 도징의 와타뭐다 눕는 침상조에는 서민들은 구멍이 있는 흙침대갱,坑을 만들어 볼 때는 고토하갱, 호어坑 위에 눕는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건 중국의 침상형 난방인 캉캉과 비슷한 형태이거나 아니면 쪽구들의 일종이었을 것으로 추정돼요. 이 기록에서 갱을 돌토로, 볼 때는 아궁이를 돌고 도커로 표기한 점은 당시 이미 온돌과 관련된 용어가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구려사나 조선왕도실록 같은 역사책에는 구들을 들인 방을 욱실토실이라고 하고 마루로 된 시원한 칸을 양청량팅이라고 표기해서 난방을 하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방 전체에 고래를 놓아서 바닥 전체를 데운 전면온돌 최면은 도은 고려 중기 이후부터 일반화된 것으로 보이며 한자로 온돌은 도이라는 명칭이 등장한 것도 바로 이 시기로 추정된답니다. 조선시대 온돌의 대중화와 기술적 완성, 그리고 고민거리. 조선시대에 이르러 온돌은 궁궐과 관청, 사찰뿐만 아니라 양반들의 큰 집과 일반 서민들의 작은 집에까지 아주 널리 보급되어서 한국인의 보편적인 난방 방식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어요. 16세기 초에 편찬된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함에는 객관손님 숙소, 향교지바, 학교, 여권여행자 숙소 같은 공공건물에도 황해도에서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온돌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18세기 실학자였던 이익의 선생은 자신의 저서 성호사설싱 호사의 쇼에서 천한 신분의 종들마저도 따뜻한 온돌방에서 잠을 자지 않는 자가 없다고 하고 기록해서 당시 온돌이 얼마나 대중화되었는지 알려주고 있고 또 다른 실학자인 유득공료대공 선생은 경도잡지징도자 아주 19세기 초 원문에는 폐관잡기로 언급되면서 온돌 문화가 제주도까지 널리 퍼졌음을 기록했어요. 하지만 온돌이 널리 퍼지면서 땔감으로 사용하는 나무 소비가 크게 늘어나 산의나무들이 마구 베어져서 산림이 황폐해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답니다. 박지원 버즈유엔 선생은 유명한 여행기인 열하일기르헐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토요구 슈이어주 선생은 임원경제지 린웬징지주 19세기에서 불량한 아궁이나 부뚜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땔감을 아끼기 위해 중국의 캉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이건 당시 사람들이 온돌의 단점을 보완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13.3. 온돌과 유사한 세계의 전통 난방 시스템 비교. 우리 온돌 얼마나 특별할까? 온돌은 정말 독창적인 난방 시스템이지만 세계 여러 지역에서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난방 기술들이 발전해왔어요. 이러한 다른 나라의 난방 방식들과 비교해보면 우리 온돌이 가진 특별한 장점과 우수성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고대 로마의 하이포코스트 에포커스 대형 시설 난방의 원조. 하이포코스트는 고대 로마에서 사용되었던 일종의 바닥 난방 시스템으로 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중 목욕탕 테르메, 널메이나 아주 큰 규모의 저택 빌라에 적용되었어요. 건물 한쪽에 있는 화덕 프레푸르늄, 프레이퍼니움에서 불을 피우면 거기서 발생한 뜨거운 공기와 연기가 건물, 바닥 밑과 벽체 내부에 만들어진 통로를 따라 순환하면서 실내를 따뜻하게 만든 방식이었죠. 로마의 공중 목욕탕은 단순히 몸을 씻는 시설을 넘어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사교, 운동을 하고 여가를 즐기는 복합적인 문화 공간이었어요. 카라칼라 욕장이나 디오클레티아누스 욕장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와 화려한 시설을 자랑했죠. 이런 욕장에 뜨거운 물이 있는 탄칼다리움, 겨대알륨 등에는 효과적인 난방을 위해 하이포코스트 시스템이 필수적이었답니다. 온돌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난방 방식의 차이. 하이포코스트는 주로 아주 큰 시설 전체를 한꺼번에 데운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이었던 반면 온돌은 각 방마다 개별적으로 난방을 할 수 있었어요. 주요 용도의 차이. 하이포코스트는 주로 목욕탕에 물을 데우거나 실내 공기를 따뜻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온돌은 직접적인 바닥 난방과 함께 부엌에서의 취사 기능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았죠. 구조적인 차이. 하이포코스트는 비교적 단순한 직선 형태의 연기 통로를 사용하고 벽면에 여러 개의 굴뚝을 만들어서 연기를 빼냈어요. 반면에 온돌은 땅의 모양이나 방의 조건에 맞춰서 다양한 형태의 고래 연기 통로를 만들고
개자리 연기가 잠시 머무는 곳나 내굴길 방바닥 및 연기 통로라 큰 독특한 원리를 이용해서 열효율을 최대한 높이고 연기의 흐름을 아주 정교하게 제어했죠. 심지어 건물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단 하나의 굴뚝을 세우는 것도 가능했답니다. 기술의 연속성 안타깝게도 하이포코스트는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그 기술이 거의 단절되어서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유적 발굴을 통해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온돌은 한반도에서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되고 발전해온 그야말로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죠. 중국의 캉캉 침상형 난방, 온돌과는 어떻게 다를까? 큰 중국 북부 지방에서 주로 사용되는 침상 형태의 난방 시설이에요. 방 전체를 데우는 것이 아니라 방의 일부에만 흙이나 벽돌로 오른 높은 단을 만들고 그 아래로 연기를 통과시켜서 그 윗부분만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취사와 난방을 겸할 수 있다는 점은 온돌과 비슷하네요. 온돌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난방 범위와 생활 방식의 차이캉은 방 전체가 아니라 침상처럼 사용하는 일부 공간만 난방하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입식이 있을 문화에 더 적합해요. 반면에 온돌은 방 전체 바닥을 골고루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거나 누워서 생활하는 우리 고유의 좌식 조어실 생활 문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했죠. 재료 및 효율의 차이캉은 주로 진흙으로 마감한 경우가 많아서 단단한 돌구들장을 사용하는 온돌에 비해 열을 오랫동안 저장하는 추결 효과나 열을 교환하는 효율이 다소 떨어질 수 있어요. 또한 연기 통로인 고래의 위치가 낮고 그 수가 적어서 열 교환이 비교적 어렵다는 단점도 있죠. 구조적 복잡성의 차이캉은 아궁이와 굴뚝의 위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우리나라 평안도나 함경도 같은 북부 지방의 전통 가옥에서 볼 수 있는 정지방 부엌과 방이 결합된 형태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정지방은 공간을 반으로 나누어 한 부분 전체에 온돌을 설치한 것으로 여러 개의 부뚜막이 연속된 형태의 칸과는 또 차이가 있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온돌에 비해 발전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어요. 일본의 전통 난방 방식 온화한 기후, 아기자기한 난방.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비교적 기후가 온화해서 한반도의 온돌처럼 방 전체를 데우는 대규모 바닥 난방 시스템보다는 부분적인 공간을 따뜻하게 하는 국부적인 난방 방식이 주로 발달했어요. 이로리웨이롤이 실내 바닥을 네모나게 파고 그 안에 재를 깔아서 불을 피우는 일종의 화덕이에요. 난방, 취사, 조명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단란한 공간의 중심 역할을 했지만 실내 공기가 오염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었죠. 고타스 쥐다즈 바로 이 이로리 위에 나무틀을 놓고 그 위에 두꺼운 이불을 덮어서 그 안에 발이와 다리를 넣고 따뜻하게 하는 난방기구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비슷한 걸 썼었죠. 유탄포당당포 뜨거운 물을 담은 용기를 이불 속에 넣어 사용하는 일종의 휴대용 난방기구입니다. 온돌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런 방식들은 비교적 온난한 일본의 기후에 적합한 형태이며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온돌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일본 시미즈다니 칭슈에구 유적 같은 곳에서 6세기경 백제에서 건너간 도레인들의 것으로 추정된 뇌줄고래 안주로 된 연기 통로 온돌 유적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아쉽게도 일본 내에서 보편화되거나 전통으로 이어지진 못했답니다. 알류산 열도의 온돌 유적 베링해를 건넌 온돌 문화의 흔적. 아주 놀랍게도 알래스카 서쪽에 있는 알류산 열도의 아막나그맥 섬에서 기원전 10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온돌 유적 족구들. 형태의 영국의 고고학자인 리크넥터렉 키네치 교수에 의해 발굴되었어요. 이후 아다게주 섬이나 움나거맥 섬 같은 다른 섬에서도 비슷한 유적이 계속해서 확인되었죠. 이건 아주 먼 옛날 온돌 문화가 베링해를 건너서 북미 지역까지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발견으로 한반도 고유 문화로 알려진 온돌의 기원과 전파 경로에 대한 새로운 연구 과제를 던져주고 있답니다. 북유럽 국가의 난방 방식 사우나와 바닥 난방, 그러나 조금 다른 방식. 터키나 핀란드 같은 추운 북유럽 국가에서도 사우나와 비슷한 형태의 바닥 난방 시설이 존재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건 주로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입식 생활을 위한 방식이었고 온돌처럼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거나 누워서 생활하는 좌식 생활을 유도하는 방식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터키의 전통 목욕탕인 하맘함 등은 로마의 하이포코스트와 비슷한 원리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13.4. 온돌의 세계사적 가치 OUV와 독창성 유네스코가 주목한 바로 그 이유. 온돌은 단순히 방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 기술을 넘어 한국인의 삶과 깊은 지혜,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신문화가 아름답게 응축된 아주 독창적인 유산이에요. 그 세계사적인 가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참고했어요. 지속적인 전승과 발전 유네스코 OUV 기준 3수천 년을 이어온 살아있는 지혜. 고대 로마의 하이포코스트나 일본 니갈류산 열도의 초기 온돌 유적이 안타깝게도 기술이 단절되거나 아주 제한적으로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한반도의 온돌은 수천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발전해온 그야말로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독창적인 공간 문화 창출 유네스코 OUV 기준 1465 온돌과 마루, 환상의 짝꿍. 온돌은 우리나라 고유의 좌식 생활 문화를 확실하게 정착시켰고 난방과 취사를 함께 해결하는 아주 합리적인 지혜를 담고 있죠. 특히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한 마루량팅과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위한 온돌 도시를 하나의 공간 안에 아주 효과적으로 결합해서 사계절의 뚜렷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독창적인 주거 시스템을 완성했답니다. 이러한 온돌과 마루의 시너지 효과는 한국 건축만이 가진 아주 특별한 특징이에요.
뛰어난 열효율과 기술적 정교함 유네스코 OUV 기준 1, 2, 4 과학적인 난방 시스템의 정수. 온돌은 열의 전도, 복사, 대류 현상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다양한 형태의 고래 연기 통로와 개자리 연기 모이는 곳, 그리고 내굴길 방바닥 및 연기 통로 같은 독특한 원리를 통해 열효율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연기의 흐름을 아주 정교하게 제어하는 뛰어난 기술적 성취를 보여준답니다. 단단한 도루를장을 사용해서 열을 오랫동안 저장하는 추결 효과를 높인 점도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요. 환경 친화적 지혜 유네스코 OUV 기준 5 자연을 생각하는 따뜻함. 전통 온돌은 주로 나무, 흙, 돌 같은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을 사용해서 환경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했고, 연료로는 주로 나무 장작을 사용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활용했어요. 물론 조선 후기에는 땔감 부족으로 인한 산림 황폐화 문제도 있었으며, 현대적 가치와 미래 지향성 유네스코 OUV 기준이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온기. 온돌의 바닥 복사, 난방 원리는 현대 건축에서도 아주 건강하고 쾌적한 난방 방식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아파트 같은 현대주거 공간에도 뜨거운 물이 흐르는 파이프를 바닥에 깔아 난방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어 온돌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이어가고 있죠.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2018년 온돌문화. 그 가치를 국가가 공인하다. 바로 이 온돌문화가 2018년에 우리나라 국가무형문화재 제135호로 지정되었어요. 이건 온돌이 가진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기술적인 가치를 국가적으로 공식 인정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앞으로 온돌 유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잘 보존하며 현대적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된답니다. 13.5점 온돌, 인류의 삶을 따뜻하게 하는 지혜의 보고이자 미래에 빛나는 영감. 지금까지 우리는 온돌이 한반도의 혹독한 겨울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단순한 난방 기술을 넘어 한국인의 생활형식과 깊은 정신세계를 생생하게 반영하는 아주 독창적이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임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천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온돌은 과학적인 열관리 시스템,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재료 사용,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크게 인정받고 있답니다. 고대 로마의 하이포코스트가 제국의 멸망과 함께 안타깝게 사라지고 중국의 강이나 일본의 이로리가 다소 제한적인 형태로 발전한 것과는 달리 온돌은 우리 한민족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진화하며 오늘날까지 그 뜨거운 생명력을 힘차게 이어오고 있죠. 나아가 현대 건축의 바닥 난방 시스템에도 큰 영감을 주면서 그 지혜를 전 세계와 함께 나누고 있고요.